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다 2주가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실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요양시설이 잇따라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곡성 산사태는 경찰 수사 결과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진자의 60%는 광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를 위한 국가 치료 병상도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 광주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림 침례교회 신도 30여 명이 다시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 2명을 제외한 28명은 천안과 강진 등 다른 지역의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지역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20여 명에 이르는 입원 환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0여 명이 천안과 전남의 시설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 도시가 지금 대전하고 광주 이렇게 의료원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 재난사태, 비상사태가 됐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좀 덜 절실히 느꼈고. 이에 따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변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경제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공공의료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발목 잡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1,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광주 공공의료원은 오는 2024년까지 광산구와 서구 중 한 곳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 부지를 확정하고도 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 사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광복절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광주의 일가족 5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다가 2주가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이들 일가족은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누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숨은 확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당시 광화문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71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석 2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족들까지 검사해 봤더니 40대인 부모와 10대 동생 2명까지 일가족 5명 모두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던 이들 가족은 그제서야 모두 함께 광화문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역 대상에 빠져있던 지난 2주간 이들 가족은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일가족 5명이 지난 보름 동안 접촉한 사람들과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라도 자진검사를 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지나갔는데 곧바로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후면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모레 새벽이면 부산 부근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 바비에 비해서 세력은 더 강하지만 경로가 우리나라 동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바비 때보다는 덜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50에서 150mm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40m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인 와중에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낮 한때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완도와 신안 등 섬까지 뚫렸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전남 128번 확진자의 배우자의 지인이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서울 다단계 업체를 통해 전남 50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 가족 등을 통해 50명 넘게 전파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변의 이웃, 가족 등을 통한 감염이었고 진도에서 무안, 순천에서 광양 등 지역 감염이 다른 시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무안그룹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갔다가 다시 이제 푸드코트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청암 이제 히트니스하고 김선우 히트니스까지 갔었는데 이 고리가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광양도 일부 넘어갔고 구례까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 전남 144번 확진자는 열흘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된 뒤 자가 격리 중이었지만 돌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잠복기라는 말이 무의미하게 확진자와의 접촉 수시간 뒤에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의 양태가 복잡합니다. 보통 오늘 이렇게 접촉을 많았잖아요. 내일 감염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또 잠복기 개념이 전혀 처음에 음성이다가 갑자기 또 한 10일 정도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화무쌍. 전남의 신규 환자 대부분은 방역당국이 위험 범위로 관리 중인 집단에서 발생 중이지만 화순과 목포 등 6명의 확진자는 감염 고리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더욱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광주의 확진자가 전남을 오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 생활권, 경제권의 확진자 동선까지 확인해야 하는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의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시설 전체가 잇따라 격리됐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13번째 확진자가 근무했던 목포시 상동의 한 요양원. 확진자는 지난 28일 이곳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 목포 한국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환자와 직원 68명을 상대로 긴급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요양원 건물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요양병원의 출입문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목포의 첫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대로 잘 지내시고 계셔요. 어르신들께서는 저 아래에 식자재를 놔두면 또 사람 마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가지고 올라와서.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 조치된 이들의 증상을 2주 동안 하루 2번 유선으로 확인하고 격리 해제 전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있냐 없냐 우리한테 보고하고요. 이제 자가 격리가 풀리기 이틀 전에 검사를 시켜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자가 격리가 전부 다 해제가 되시고. 현재까지 전남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은 모두 2곳. 지난 29일 장성에서도 한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2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확진자가 증가해 의료봉사단을 모집해야 할 정도의 상태라며 시민들이 더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일부 종교단체에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2021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능이 12월에 치러지는 등 입시 환경에 변화가 많은데요.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 정훈탁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은 계속 등교를 하고 있죠. 네,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고3들만 계속 등교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을 묵묵히 씩씩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끝까지 힘내자는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9월에는 수능과 대입의 주요 일정이 집중돼 있습니다. 준비된 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네. 9월 16일에는 수시 학생부 마감일이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9월 22일은 수시 대입 전형 자료 제공 마감일이고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정에 따라 고3 등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달에 수시 학생부가 정리가 되면 등교 형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달에 수능과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면접이나 논술 등 수시 대학별 고사가 이어집니다. 네. 물론 대입 일정 변경에 따라 12월 이후로 연기한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들이 수시 대학별 고사와 수능 마무리 공부를 위해서 부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광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고3 재학생 구제책의 일환으로 수능 난이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난이도 조정으로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극간별로 난이도에 대한 느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는 수험생 유형별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원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재수생들이 불리하다거나 또 반수생들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고3 재학생은 등교 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으로 어느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수시는 학생부와 내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학생과 재수생의 유불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시, 수능은 학습량에 있어서 재수생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형 재수학원이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수생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반수생들의 수능 재응시율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수능 일정이나 각종 전형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안내를 해주시죠. 광주시 교육청은 대입 지원 온라인 영상과 대입 분석 자료집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빛고울 꿈틀이라는 온라인 진학상담 밴드에서 상시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시교육청 진학팀에서는 전화 진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대학의 비대면 면접은 예상 질문을 두괄식으로 먼저 정리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은 변경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신의 지원 전형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실전처럼 계속해서 반복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수능일까지 안전과 건강 잘 지키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교육청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청 정훈탁 장학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폭우 때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마을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 산사태의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근의 국도 확장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남구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 산사태 사고.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국도 확장 공사를 꼽았고 경찰도 특별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습니다. 여기서 발파하게 되면 발파도 약하기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알게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라. 탄탄때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한 달간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산사태 사고가 도로 확장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곡성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호우가 올 때 비가 많이 스며드는 걸 봤거든요.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서 붕괴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 그렇죠.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걸 하는 것이지. 경찰은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폭우 대비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도로공사와 산사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도로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수해로 토지 경계가 사라진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2개 지구 543개 필지에 대해 이번 달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토지 경계가 없어진 곡성과 담양군에서는 주택과 농경지를 복원하기 위해 측량이 선행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광주 지역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축소했고 외래 진료 일정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수술과 입원 모두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외래 진료 일정은 7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전공의 파업률은 92%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남대병원 전공의 등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 아름드리 팽나무 숲길이 조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팽나무들은 모두 육지에서 기증을 통해 들여오고 있어 예산도 크게 절감이 되는 등 명품 숲길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가량 걸리는 신안군 도초도 진암리 일대입니다. 월포천 1.5km 구간에 아름드리 팽나무 300여 그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령 70년에서 100년가량 된 팽나무들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육지에서 차도선으로 한 그루씩 들여왔습니다.
반입된 팽나무의 고향도 충남 홍성과 경남 진주, 전남 고흥, 해남 장흥 등 다양합니다. 섬마을에 아름드리 팽나무 숲길이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녁 운동 다니기 좋고 숲이 있어서 그늘지니까 낮에도 항상 수시로 다닐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신안군은 나무병원 조례에 따라 팽나무를 기증받은 뒤 보상금을 주고 가져오면서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온 수령 70년생 팽나무의 경우 기증을 받은 뒤 보상금 450만 원을 주고 이곳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km에 이르는 팽나무 숲길 조성 비용도 조달 가격의 25% 수준인 48억 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이나 아니면 밭둑 이런 곳들에 이렇게 다들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있던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가서 밭 주인을 설득하고 신안군은 수국공원까지 이어지는 1.5km 구간의 남은 공사 구간의 팽나무 300그루 식재도 오는 10월부터 재개해 내년 2월까지 팽나무 숲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팽나무마다 육지에서 섬으로 건너온 사연이 있는 만큼 이를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도 시도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대면 수업 개시일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추석 이후인 10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중간고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22명을 뽑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3차 경력직 공개 채용에 461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4개 분야에서 22명을 채용하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3차 경력직 채용에 461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8일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산직 채용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길이가 길고 승하차 문이 3개인 저상버스 6대가 광주에서 시범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진월 7번, 문흥 18번, 수원 3번 등 3개 노선에 출입문이 3개이고 기존 시내버스보다 1m 정도 길이가 긴 친환경 저상버스 6대를 시범 운행합니다. 이 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탑승객을 최대 4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고 2개의 문을 통해 하차할 수 있어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선언 50주년을 맞아 열사의 이름과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른바 전태일 3법 도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조 설립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말합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존엄 실현을 위해 하반기 투쟁을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만성 피로나 두통, 당뇨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가 어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후유증 사례를 익명으로 남기면 전문가에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사례들은 추후 코로나19 치료 방법 등을 연구할 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각자 공간에서 씨앗을 기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청소년 3디자인센터 씨앗에서 밥상까지인데요. 배추나 무, 갓 등 직접 작물을 키우고 어려운 점이나 작물 근황은 화상 채팅으로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요. 광주 청소년 3디자인센터 음식 공방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끼와 재능 있는 학생들을 광주 출신 스타가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빛고울 광주교육 스타 발굴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광주고등학교 미르밴드로 광주 출신 연예인 윤우윤호가 미르밴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인데요. 첫 에피소드는 내일 광주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조선시대 외교 사절처럼 전통 문화 간의 행사를 알리는 전통통신사를 구합니다. 9월부터 12일까지 예술 현장을 촬영, 취재하거나 방송으로 담아야 하는데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